집주인이 거기다가 후순위 담보를 설정했네? 뭘 믿고 보증금을 맡겨요? 돈을 맡기냐고.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냥 말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전세를 내일부터 다 없애버려? 그게 돼요, 그게? 쉽진 않은 문제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은행의 박원갑 전문위원이고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이 전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전세가 소멸되는 과정인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 지금 전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월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의 DSR을 도입하는 부분은 어쨌든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좀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할 거냐는 거지,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한다면은 별로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전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갭 투자의 먹이가 되고, 집값 어떤 불안의 온상이 되고, 일종의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전세 대출을 줄였을 때에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클 거란 말이에요. 투기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세 들어가려는데 모자라서 대출을 내는 건데, 지금 1주택자들은 전세 대출 안 돼요. 무주택자들이 지금 결국은 전세 대출이 어떻게 보면 허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분명히 전세 대출의 부작용은 커요. 근데 이거 갑자기 확 없앤다? 쉽진 않은 문제예요. 완전히 없애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세는 제가 보면은 위험한 꿀복지란 말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전세가 왜 그렇게 그럼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하나의 임대차 유형으로 남아있느냐. 싸니까요. 우리나라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일반 가구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어디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랬더만 80.5%가 전세를 선택해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싸니까요. 그리고 전세는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요새 일부 대출이 있긴 하지만 대출 없다는 가정으로 보면은 전세금 맡겨놓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월급을 이제 모아가지고 나오면은 목돈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제 저축 기능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걸 이제 비싸게 보는 경우도 있고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약간 상반된 의견인데 어떤 분은 아니 2년 동안 살면서 이 목돈을 맡겨놨는데 그대로 나갈 때 그대로 돌리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냐는 거야. 별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이자 비용이나 인플레이션 비용은 사실상 빠지는 건데 어떤 분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극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도대체 누굴 믿고 말이야. 누굴 믿고 거기다가 돈을 맡기냐고. 집주인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어떻게 많은 목돈을 맡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세대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채권에서 물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건재당하고 어떻게 보면 동등한 순위가 되잖아요. 담보 설정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세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야누스의 두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매매 가격이 급락을 하면은 약간 하락을 저지시켜주는 일종의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매매 가격은 교환 가치잖아요. 전세는 사용 가치잖아요. 아무리 교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사용 가치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가 비율이 서울이 지금 52%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의 폐단을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 상승기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급등의 도화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세가 비율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78%인가? 그 정도예요. 서울은 52% 정도 되지만.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대출이 없다는 걸 가정해 보면은 세입자가 집 살 돈에
7, 80%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갑자기 돈을 빼다가 상승 열차에 올라타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금방 불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안 되면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분들이 패당이 너무 많다. 월세를 다 바꿔야 된다. 월세가 더 낫다고 얘기해요.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가 SNS 올려도 전부 다 내용이 극단적이야. 그래서 저는 부자격이 많은데 그럼 왜 수요자들이 80% 가까이가 이걸 선호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전세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건 너무나 극단적인 어떤 경제 실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을 제도화한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럼 전세를 내일부터 다 없애버려? 그게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은 놔둬도 월세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다세대 1인 쪽은 비아파트 쪽은 전체 거래량의 70%가 월세예요.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가는 방향인데 가만히 놔둬도 월세 쪽으로 가요. 근데 뭐 조금은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그런데 모든 경제 정책을 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약간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항상 어떤 정책들은 땅바닥을 바짝 대고 나와야 돼요.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조금 현실에 괴리된 형태의 경제 실험은 부작용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월세화 속도를 조금은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도록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소비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뭐 다세대 다가구는 다 월세를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아파트 쪽이잖아요. 아파트 쪽은 아마 그렇게까지 뭐 월세화가 진행되긴 하겠지만 그게 월세가 아니에요. 변형된 전세지. 우리나라 월세를 분류할 때 보증금 20억에 월 10만 원 내도 월세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월세화는 월세 시대 전세 종말은 준전세나 뭐 준월세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제 임대료를 낼 거 아니? 그럼 보증금이 좀 줄고 월세가 많아지는. 지금에 말하는 월세화는 전면 월세는 힘들고요. 보증금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전세가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세 종말로 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요자들의 생존 본능? 그게 발동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월세화의 어떤 기폭제는 빌라 전세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뭘 믿고 보증금을 맡겨요? 이게 깜깜이 계약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가구가 보면은 지금 원룸 같은 경우 19가구가 있죠. 근데 그거는 월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통 한 많은 데는 다가구가 한 5채, 6채 정도 돼요. 전세로 들어온 데가. 근데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면은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 월세가 얼마인지 몰라. 내가 중요한 거는 깡통 전시 안 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대출이 어차피 나오죠. 대출은 어차피 등기등본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대출하고 선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보고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어느 정도 빌려줄지 내가 가늠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빌라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죠. 물론 이제 내가 가령 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이걸 다 공개를 하면 모를까. 그냥 말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린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보증보험을 받든지. 근데 문제는 아예 이제 빌라 전세 사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면 난 빌라 안 살 거야. 나 아파트로 갈 거야. 아파트로 가려고 그래. 근데 돈이 돼요? 보증금이 모자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증금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지급하는 형태가 지금의 아파트 시장의 월세화란 말이에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그런 월세화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월세화는 그 자체의 월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 전세를 보니까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한 10% 정도 올랐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2년이 됐어요. 재계약을 해야 돼.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올려주는 것보다 이사 가는 것보다 5% 올려주고 눌러앉는 게 낫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요. 전세 유통 매물이 줄죠. 그러면 전세가 올라가죠. 이러면서 이제 월세가 진행되는 게 하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전세를 내가 돈을 더 주고 싶어. 5% 정도 주려고 그랬더만 집주인이 거기다가 후순위 담보를 설정했네.
아니 근데 내가 그럼 나갈 때 이거를 후순위 대출이 있으면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내 또 보증금이 이태로울 수 있잖아요. 추가로 더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월세로 내자. 그러면서 지금 월세화가 전세 가격의 급등의 하나의 후속 현상이라 할까요? 후폭풍으로서 지금 월세화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주거만족의 중고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죽신이라는 문화도 젊은 세대 중심으로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아무래도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 같은 느낌? 저는 큰 출이 보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만 잘 나와도 방바닥만 따셔도 예풍만 없어도 저는 만족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아마도 요새 세대들은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 된다면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그럴걸요.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은 전세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냥 월세로 들어가든지. 아파트 편식이죠? 그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 보면은 신혼부부들이 첫 주거지로 한 70% 가까이가 아파트예요. 결혼하면 거의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글일 때는 오피스텔이나 거주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은 아파트 들어가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심지어 아파트 못 들어가면은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도 요즘 세대들의 풍속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집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랄까요? 이게 그냥 아파트로 잡혀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자랐기 때문에 그 공간의 친숙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기성세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더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주거 만족의 중고점을 낮추라고 소리쳐봐야 뭐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성세대의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극과 극의 극단적인 어떤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들하고 확실히 다르니까. 저희는 뭐 결혼할 때 옛날에 보면은 다당동 원룸 1층에서 그때 한 7평 정도 되었나? 뭐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이제 혼자 자취를 했는데, 친구랑 자취를 했는데, 아, 이거 뭐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그냥 추운 데서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이게 불도 잘 안 끄죠. 도시가스를 썼거든요. 결혼할 때 도시가스 쓰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있어. 텔레비도 잘 나와. 여러 가지 뭐 전기밥통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때는 결혼하는 순간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근데 요새에는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확실히 주거의 어떤 상향이 아니면은 결혼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세태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그런 현상들 때문에 아파트 편식 현상들이 좀 심해진다. 그래서 시골에 읍면에 사는 MZ세대들도 대부분이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안 살고 대부분이 아파트 삽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주거 풍속도죠.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 제가 그러면은 뭐 탈 아파트를 외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거 패턴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트렌드는 자본에 대한 욕망하고 편의에 대한 프리미엄 혹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 어떻게 보면 폭력적 공간이잖아. 이웃 간의 단절을 하늘을 다 막고. 근데 그거는 주로 남성적 시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여성 시각에서 본다면 주거 공간의 효용성 측면, 압축된 공간에서 가소노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를 보는 거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그런 외관을 중심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극단적인 논리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여성들의 주거 효용성 측면에서 아파트 문화를 이해해야 흐름을 좀 아마 알 수 있을걸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월세는 제 생각에는 다달이 내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다만 허리가 좀 휘어질 뿐이죠. 그런데 전세 구하실 때는 다세대 다가구 쪽은 전세 보증보험을 확실히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거예요. 깡통 전세는 결국 보증금의 문제잖아요. 나올 때 결국은 집주인한테 빌려준 돈을 다 못 받는다는 게 깡통 전세거든. 아니면 공중분해 되거나. 그럼 월세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파트는 그나마 전세가 비율도 있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가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나마 이제 안전망이 만들어져요. 보실 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가 이제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세값이 높다는 거는. 집값은 1억 하는데 그리고 뭐요? 전세값이 뭐 8천만 원이라면 이게 경매를 붙여버리면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비율을 지역에 따라 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출하고 내 전세값하고 합쳐서 집값에 아마 70% 넘어서면은 조심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특히 지금 셀러리맨들은 전세는 봅니까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거든요.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아요. 조금 월세가 공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요새 월세에 대해서 최근에 보니까 세액공제가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